문화일보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9가지 트렌드로 정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테마는 세 가지가 있죠. 언택트, 각국도생, 신공동체입니다. 이 테마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뭘까요? 바로 언택트라는 부분이죠.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들은 아마 원격 교육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재택근무.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맞닥뜨리게 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은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지만 준비된 기업들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의 예를 들어볼까요? 페이스북의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절반 이상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 잭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라고. 직원들에게 이런 선언을 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재택근무로 인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죠.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SNS상에는 이러한 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맞춰볼까요? 코로나 시대 미국운의 필수품 3가지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휴지와 고기 그리고 펠로톤이다. 펠로톤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회사입니다. 펠로톤은 자전거에 태블릿 PC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릴 만큼 비약적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많은 조직은 또 특히나 경영자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얼굴도 볼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업무 성과는 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바로 먼데이닷컴입니다. 이 먼데이닷컴은 느슨한 재택근무의 해결사로 등장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기업 가치가 무려 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비대면 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곳들이 있죠. 특히나 극장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택트, 시네마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보면은 CGV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 여의도 지점은 극장을 들어가는 영화관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단 한 사람의 사람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전문가의 귀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 이제 더 이상은 인터넷이라든가 SNS상에 떠오르는 정보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정말 전문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위협을 줬었지만 반가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혹시 여러분도 실감을 하고 계시나요? KBS 시사기획창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 결과를 사회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헬조선.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헬조선 사회다? 대답을 볼까요? 야, 수치가 정말로 부정적인 인식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국가 역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과 선진국. 한국이 더 우수하다라는 그런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저는 좀 감동적이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63.7%가 나는 그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류의 미래는 어떨까요? 유발 하라리는 아마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죠. 역사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으로 올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을 통해서 천국 또는 지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가 말하는 인류의 미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주요 생산품은 무기와 자동차, 섬유가 아니라 마음과 뇌, 인간의 몸이다. 급진 이슬람교는 계속 순산 없는 전쟁을 하겠지만 진짜 강력한 종교들은 중동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나올 것이다. IT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노동자 계급을 창조했다면 다음에 올 거대한 혁명은 쓸모없는 계급을 창조할 것이다. 기술의 진보를 따라잡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무용계급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유발 하라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향상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기계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와 합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이다. 기계와 결혼을 하여 영생과 불멸을 꿈꾸는 인간, 거의 신에 가까워진 인간. 유발 하라리는 우리에게 하두를 던집니다. 신이 된 인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가 던지는 하두를 한번 그 느낌을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그래서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지, 어디까지 타협하고 나아갈 것인지 종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무엇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인간을 기계와 구분하는 걸까요? 만약 유발 하라리의 경고처럼 정말로 기계가 사람과 비슷한 수준, 오히려 더 뛰어난 수준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갖게 된다면 인간은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지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일, 이건 누가 해야 할까요? 기계가 해야 되겠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 창조적인 일들은 인간이 할 겁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판단, 이거는 인간이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감성. 물론 기계도 인간의 감성을 흉내낼 겁니다. 인간은 기계가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감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 9차시 동안 저와 함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